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컴퓨터 부품이 있어요. 부품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까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자, 제일 컴퓨터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가 있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뭘 쓰죠? 하드디스크 쓰죠.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HDD랑 SSD. 그 다음에 뭐가 있죠? GPU가 있죠. 얘는 뭐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보통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램이 있어요. 램. 자, 그러면 지금 이 메인보드랑 CPU랑 하드디스크랑 GPU랑 램에 하는 역할을 아는 사람, 아는 분. 얘들 각각 뭐 할까요? 그냥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있는 녀석들일까요? 아니죠. 자, 일단 메인보드가 하는 일. 얘는 중앙 허브의 역할을 해요. 그냥 모든 부품들을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시켜준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회사로 따지면 그냥 말 그대로 회사 건물이라 하시면 되겠죠. 회사 건물. 회사 건물에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부품들을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메인보드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CPU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모든 처리하고 연산하는 두뇌예요. 두뇌. 그러니까 컴퓨터의 뇌가 바로 뭐냐면 CP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막 노트북 가열되면 막 펜 엄청 돌죠. 뭐 요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맥 같은 경우는 좋아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컴퓨터 보면 컴퓨터 펜 엄청 돌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CPU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CPU가 열을 받으면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 가보면 여름에 여러분들 방 뜨거워지는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컴퓨터 CPU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면서 열을 받으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CPU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을 쿨러를 여러 개 설치하던가, 아니면 수냉 쿨러라 해가지고 물을 투과시켜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그렇게 해야지 CPU가 열을 안 받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컴퓨터를 제대로 돌릴 수 있어요. 왜냐면 CPU가 열을 안 식혀주면 컴퓨터 핑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열 받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열 나면 이제 몸져 알아 눕잖아요. 그죠? 아니면 일상생활 하다가 열 받으면 어때요? 픽 쓰러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을 식혀줘야 된다. 그래서 CPU가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뭘까요? 데이터 저장이에요. 그죠? 근데 데이터 저장인데 그냥 저장이 아니라 무슨 저장일까요? 영속 저장입니다. 영속. 자, 여러분들 영속성이 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속성이 있다? 자, 영속성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를 영원히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끈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롤을 한대요. 롤. 자, 그러면 롤을 저장했어요. 그럼 그 롤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바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를 지운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껐다 해가지고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롤이 제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영속 저장한다. 자, 그러면 HDD가 있는데 이제 SSD가 있어요. 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기계식이에요. 기계식. 그 다음에 SSD는 얘는 전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에 SSD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얘는 좀 경량화되어 있어요. 경량화. 경량한데 얘는 좀 무겁죠. SSD에 무거워요.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보신 분? 하드디스크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플로프 디스크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CD가 있단 말이에요. CD. 그러면 이 CD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이 부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다 보면 얘가 어디로 도달하냐면 여기 보면 헤드라고 해가지고 바늘 모양 있죠. 바늘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장한 데이터가 한 요 시점에 있대요. 요 시점.
그럼 이 시점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오려고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다가 여기에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D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이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RPM이라고 합니다. RPM. RPM 뭐죠? 분당? 회전 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빨리 돌아야지만 일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에요. 얘는 이제 따지고 보면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식은 얘는 뭐예요? 얘는 큰 용량 대신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뭐 1테라, 2테라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가져갈 수 있지만 SSD 같은 경우는 2테라 없죠? 2테라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SSD는 1테라까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테라 왜냐면 SSD를 제가 안 써가지고 있긴 하네요. SSD도 있긴 하네요. 4테라도 있네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비싸요. 가격이 좀 나갑니다. SSD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PC에는 SSD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설치하죠. 그리고 얘는 큰 용량에 저렴해요.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이 SSD 같은 경우는 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죠. 제가 노트북을 잘 안 써서 요새 제가 잘 몰라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요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SSD에 비해 좀 느립니다. 느려요. 대신에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GPU는 뭘까요? 얘는 말 그대로 그래픽 처리 담당이에요. 그래픽 처리 담당. 그러니까 뭐 회사로 따지면 디자인 팀이 이제 GPU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램이라는 것도 얘도 뭘까요, 여러분들? 얘도 그렇죠, 데이터 저장이에요. 근데 데이터 저장이 얘는 영속 저장일까요? 아니요, 데이터 임시 저장이에요. 얘 램은 휘발성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휘발성 메모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 설치한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지 램에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램은 말 그대로 임시 저장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메모리를 여기에 저장합니다. 여기 램한테.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게임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얘는 이제 게임 파일 보관이란 말이에요. 보관. 그 다음에 실행 명령이 오면 뭐예요? 파일을 전달해 줍니다. 전달. 하드디스크. 자, 그 다음에 이게 게임을 실행할 때 그럼 램은 뭐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게임을 실행할 때 게임 실행에 필요한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파일을 뭐예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시 저장. 자, 그 다음에 그럼 CPU는 뭐랄까요? CPU. 얘는 게임으로 따지면 게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연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게임 움직임, 그 다음에 뭐 물리 효과, 뭐 배틀그라운드 하면 총 쏘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연산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연산이 돼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GPU. 당연히 GPU는 뭐가 있어요? 게임에 그래픽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픽 처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GPU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GPU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램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램. 자, 개발자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램이에요. 램. 자, 램이라는 거는 뭐의 줄임 표현일까요? 그렇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뭐 한다?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거예요. 임시 저장. 자, 전원 끄면 데이터 당연히 다 날아갑니다. 근데 얘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인데 얘는 뭐냐면 얘는 전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CPU라는 녀석이
하드디스크랑도 일을 해야 되고 HDD 하드디스크랑도 일을 해야 되고 램이랑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둘 다 같이 일을 합니다. CPU는 뭐 둘 중에 누구한테 편파를 주거나 하진 않아요. 둘이랑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근데 하드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개발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자, 게임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1년에 게임을 3-4개를 만들 능력이 있대요. 3-4개를 만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지만 1년에 만들어도 하나 만들까 말까래요. 왜 그럴까요? 게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게임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그래픽 처리는 뭐예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하나하나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서 HDD는 뭐예요? 속도가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 CPU 입장에서 이 CPU 입장에서 굉장히 빠른 누구랑 일을 하고 싶다? 램이랑 일을 하고 싶겠죠. 그죠? 램이랑. 왜냐면 HDD가 빠르니까. 근데 뭐 그렇다 해 얘를 배제하진 않습니다. 둘 다 같이 일을 하지만. 그래서 장기 보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고 그냥 임시 파일을 여기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PU가 어떤 파일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있는 프로그램을 램에 이제 복사해서 넣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딩이 된 거를 다시 이제 CPU가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램이라는 거는 용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말하진 않지만 램이라는 건 용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적죠? 자, 보통 요즘 나온 게 기본적으로 램 같은 경우는 8기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8기가. 8기가. 자, 그러면 현대 운영체제, 현대 컴퓨터는 뭐예요? 멀티 프로세싱이란 말이에요. 멀티 프로세싱. 자,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 번에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컴퓨터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냥 단적으로 얘는 한 4기가 정도 된대요. 자, 얘는 운영체제 OS.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뭐 3기가. 그 다음에 3기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 뭐 이런 게 있다요. 자, 그러면 이미 8기가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합하면 뭐예요? 7, 10, 13기가잖아요. 그러면 이 넘어서는 용량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얘네가 뭘 하냐면 램이 적절한 시간대를 나누고 메모리를 갖는 시분할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뭘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CS 지식입니다. 시분할. 자, 시분할이라는 걸 하는데 램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들어가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운영체제는 여기 들어가서 이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빠지면 컴퓨터 실행 안 돼요. 운영체제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기가는 들어가 있다 치고 그럼 몇 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4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4기가가 남았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적절한 시간대를 두고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죠? 자,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돌리면 당연히 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성능에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알트 딜리트 눌러보면 작업 관리자 보면 이런 식으로 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모리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보면 계속 바뀌어요. 메모리가.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시분할 작업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는 여러분 이거 끄시면 안 됩니다. 끄시면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램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시분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당연히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 램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램이 용량이 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혹시라도 집에 느리다면 하드디스크라든지 램만 바꿔도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램을 왜 이제 늘려야 되냐면 램을 늘리면 요런 시분할을 덜 해도 되는 거예요. 덜. 여러분들 컴퓨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면 픽하고 튕기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요즘도 그런 거 있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거 무겁게 돌리다 보면 컴퓨터 바로 팅하고 꺼져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램이 못 버텨서 그래요. 얘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개발자가 다뤄야 될 게 바로 램이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코드를 선언하면 코드를 만들면 그게 어디 저장되는 거냐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아까 램에 저장되기 때문에 제가 메모리 관리는 필수라 했죠. C 언어는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프로그램을 돌릴까 해서 나온 게 C 언어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 언어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배워갈 거고 이 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